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체육학회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강의를 맡은 김세진 강사입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직무는 쉽게는 기획과 행정, 어렵게 얘기하자면 융합의 영역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분야 발전성에 대해서는 자주 거론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는 아직까지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아직까지 국내 벤치마킹 사례가 부족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정보 부족으로 이어지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확신을 두기 어려운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잠금 화면만 풀면 전 세계를 서칭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단계는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을 볼 것인지 아니면 빙산의 큰 그림을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좀 더 확장되고 더 다양한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7년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함께 탁구부터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정말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스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 기획과 행정이자 새롭게 뜨고 있는 스포츠 CSR 기획입니다.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나름대로 정한 해시태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스포츠 어벤져스입니다. 다양한 선수들 그리고 그 스포츠 스타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형태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또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사회공헌 활동 추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거의 박지성, 메이저리거 박찬호, 골프선수 최경주, 그리고 역도 여제 장미란을 비롯해 프로 선수들, 올림픽 스타들도 이 사회공헌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스포츠의 확장된 가치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기획과 마케팅의 시도는 레드오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또 여러분들의 기획과 업무 능력을 좀 더 확장시켜 주리라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또는 창업을 맞이하는 순간은 불안과 또 떨림이 항상 동시에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26살이 되던 해 스포츠 분야 취업 앞에서 저의 취업에 대한 생각, 창업에 대한 생각은 퓨전 요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과 창업의 세계에 발을 디뎌보니까 중식, 일식, 한식을 나눠 놓듯이 퓨전 요리 같은 제 취업의 생각은 갈기갈기 영역마다 나눠져서 제가 일할 수 있는 파트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나만의 특별함, 나만의 아이템이 무엇인지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서칭 속에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멈추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거기서 끝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부는 스포츠의학을 졸업하고 석사는 경영학을 그리고 박사는 체육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학문과 함께 병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포츠 CSR의 초기 단계라고 할까요? 바로 시니어 스포츠 사업 지원입니다.
시니어 스포츠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릅니다. 이 빠른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가장 빠른 일본보다도 2배 정도 빠르니 우리가 고령 사회에 대비할 새도 없이 고령 사회를 맞고 초고령 사회로 넘어온 상황인데, 이 시점이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고민하던 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노인들을 위한 복지, 스포츠를 위한 복지, 스포츠를 통한 복지를 함께 이 동료들과 시도해보고 또 실험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제가 직무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이 IOC-위원과 스포츠 CSR에 정말 많은 부분이 적용됐고, 또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저의 기획과 의도들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취업을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가 2개로 압축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의 시대, 미래의 세대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 그것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번째는 실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큰 틀에서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기획자였습니다. 스포츠 기획자, 경영, 비즈니스 부분에 가장 큰 데이터, 기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격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전 스포츠 경영관리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 국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1차 필기와 2차 실기 과정에서 스포츠 산업론, 경영론, 마케팅론, 그리고 시설론을 시험을 보게 되고 관련된 직무를 실기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소 모호했던 스포츠 산업, 비즈니스, 경영 부문의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높아진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 중에 하나는 현 직무의 장단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스포츠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과 함께 각본 없는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펼쳐지는 드라마 속에서 선수 저마다의 구슬땀이 모여 만들어낸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그 스포츠의 가치와 열망,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동경은 아주 어린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선수들을 동경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는 보다 큰, 보다 나은,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지향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믿고 그들과 현재는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그 가치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스포츠 선수들과 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스포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작업, 또 현재를 진단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동경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다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아무래도 서로가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지원한 역할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언더독 증상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 향후 계획은 우리에게 펼쳐진 또 다른 미래,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확산된 가치, 확장된 가치,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스포츠를 나누는 것이 저의 향후의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으로는 취준생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여기가 조선시대인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직무라든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한 시간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LTE 시대를 넘어서 초연결 시대, 5G 초연결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 녹색책만 열면 알 수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왜 탐색하지 않았는지 거꾸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청년 창업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경계선을 긋고 종목마다 카테고리가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는 과거였다면 현재 TV 속에 배구 선수와 체조 선수가 축구로 만나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는 상황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양화되고 다양한 스포츠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금 시점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마주하고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불현듯 자신의 옆에 앉아있을 때도 있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민하는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그 과정에 정말 전문가로 우뚝 서고 싶다면 제가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 바로 이 기회, 약속을 잡지 않는 기회와 마주했을 때 그것이 기회인 것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심장의 두근거림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의 방향성, 그것들을 위한 직무적인, 실무적인 능력들을 키우는 시간,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 앞으로의 다가올 세상에 대해 예측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의 기회는 결코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어떤 분들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더 큰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는 기회가 기회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체육학회 이 모두가 결국 스포츠 필드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더 나은 미래, 스포츠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면서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이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앞으로 이런 좋은 소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김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